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내년 시험을 위한 여러분 행정법, 공법 중에 헌법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이어가지고 또 하나의 공법인 행정법을 오늘부터 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헌법 할 때도 강조를 드렸다시피 헌법과 행정법은 하나의 과목이지 별개의 과목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항상 명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일단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행정법의 전체적인 틀을 간단히 살펴보고 교과서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사실 행정법이 헌법보다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헌법보다 시간을 좀 더 할애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아마 기본서도 헌법 기본서는 제가 상당히 좀 슬림하게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요. 행정법은 좀 두께가 좀 있어요. 헌법은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 준비를 제가 특화해서 그렇게 만든 거고, 이 행정법, 이 교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기본서로서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행정법의 전체적인 틀을 좀 잡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헌법에서 이미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이 행정법에도 또 그대로 통용이 돼요. 자, 일단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공법의 역사는 절대 군주 시대에서 이제 입헌 군주 시대, 즉 주목으로 다스리던 시대에서 법으로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도 결국은 이렇게 돼요. 국가가 이래 있으면 그 맞은편에 이제 국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동안 그전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뭔가 하죠. 할 때 과거에는 그냥 주목으로 했어요. 국가가 국민을 향해 하는 작용이 이제 행정법에서는 행정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행정작용을 하게 될 텐데, 이 행정작용, 여러분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그 다음 여러분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든지 숱한 행정작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숱한 공권력 작용이 우리 헌법에서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파트로 나뉘잖아요. 그 중에서도 행정부를 꼬집어 가지고 그게 특화해서 지금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절대군주 시대 때는 이 행정작용을 왕 마음대로 했다고. 우리 그걸 인치의 시대라고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인치의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무슨 시대로 넘어왔죠? 법치의 시대. 이제 국민들이 자기들이 뽑은 대표자가 만든 법에 따라서 이 행정작용 하세요. 그게 이제 법치 행정 시대로 열리게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행정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행정법은요, 이 행정작용을 할 때 이 법치 행정, 이 법치 행정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놓고 이제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것이 행정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행정법 문제는요, 국민 쪽에서 국가가 행정작용을 국민을 향해서 했는데 국민이 보니까 법치에 반해서 행정작용을 했고 그 때문에 나의 권익이 침해받는다 하면서 구제받고 싶은 그죠, 당연히. 그럼 그럴 경우에 결국은 법치를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예요. 국가는 법대로 했는데 왜 말이 많냐 그러는 것이고, 국민 쪽에서는 법을 안 지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이러면서 지금 싸우게 되는 것이 행정법의 현 주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결국 이 법치 행정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행정의 법률 적합성, 행정의 법률 적합성,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의 권리구제, 권익구제.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법치 행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법치 행정하면 행정이
법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권익을 구제해 주도록 되는 거, 그게 바로 법치 행정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법에 따라 했냐 안 했냐 이거 판단할 때 여러분들 기본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이건 네 가지 각도에서 따지죠. 이렇게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 네 가지 각도에 따라 가지고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행정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소송이 이제 취소소송인데, 자, 이 취소소송이고, 그리고 공법은 여러분 헌법할 때 제가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공법은 실체법하고 절차법이 한 큐에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이게 소송 요건 문제인지 본안의 문제인지 그걸 항상 구분해서 접근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행정작용이 법치 행정에 반해서 일어났다면 이제 권익을 구제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권익 구제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행정소송이고 그 중에서도 취소소송이에요. 그래서 일본 헌법에서는 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가지고 헌법에 체계를 잡아두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행정법에서는 이 취소소송을 가지고 행정법에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이 첫 번째 소송 요건, 요걸 이제 갖춰야 되고요. 그럼 소송 요건은 뭐 총 8가지가 있지만 크게 분류하게 되면 4가지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송 요건이 보면 여러분들 대상 적격, 그 다음 원고 적격,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소외이익, 그 다음 네 번째 제소기간.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제소기간. 그 이외에 또 4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4가지가 기본 축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을 갖추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 가구제가 들어오죠. 가구제. 우리 헌법에서 가처분 기억나실 텐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본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심리 단계죠. 세 번째가 이제 심리 단계. 심리에서 특히 본안 심리, 본안. 이 본안은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저 행정작용이 법치에 반하는 거, 그걸 이 4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작용의 위법성,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성은 이 4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즉, 이 행정작용이 법에 적합하게끔 이루어졌는지 그걸 살피게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판결 단계로 넘어가죠. 그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행정법의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은요, 뭐 헌법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국가는 제가 공익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했고, 국민은 사익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숱한 행정작용을 한다고요. 근데 이 행정작용은 오늘날은 법에 맞춰서 행정작용해야 되고, 그죠? 그걸 우리는 법치 행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법치 행정은 기본적으로 법을 안 지켰을 때, 그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았을 때는 권익을 구제해주는 메커니즘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취소소송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때 이 법이 뭐냐면 이 법은 크게 이 법을 구성하는 전체를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부르고, 이 법원은 크게 성문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성문법원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이 법률이고, 헌법 시간이야 뭐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법률, 성문법원에는 대표적인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입법. 이 2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시험 치실 때는 그 참조 조문으로 많이 주어지고요. 참조 조문이 없는 건 시험장용 법전을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이 불문법원.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 혹은 행정의 법 원칙이라고도 해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건 주로 어디서 활용할 거냐면은, 우리 기속재량, 이거 뭐 다 배우셨을 텐데, 이건 재량 분야에서 주로 많이 논의가 돼요. 여러분 시험은 행정법에서는 이 행정작용이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걸 밝히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속일 때의 이법상 판단을 하고 재량행위일 때 이법상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때 특히 재량 분야에서 이법성을 판단할 때에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활용하게 된다는 거, 뭐 본문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 뭐 비례의 원칙, 그 다음 신뢰보호의 원칙, 그 다음 평등의 원칙, 그 다음 자기구속 원칙, 그 다음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법성을 판단합니다. 법에 반했는가, 안 반했는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행정법의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국 행정법은 법치행정. 이게 핵심이에요. 법치행정을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것이 다름 아닌 행정법이구나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따라서 국가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 행정작용을 할 수 있지만 그 행정작용은 법에 합치되게끔 행정작용을 하라. 그게 이제 법치행정 중에서 행정의 법적 합성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행정이 법에 적합하냐 안 하냐는 것은 여러분 답안 쓰실 때 다 4가지 각도에서 기본적으로 접근하죠.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법에 적합하지 않게끔 행정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A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으면 구제를 해주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만 진정한 법치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구제 방법은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 소원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취소소송.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 또 하나 행정법을 또 틀을 바라보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국가가 보세요.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행정작용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행정법의 개념 정의가 이거예요. 행정법의 개념 정의가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이게 이제 행정법의 개념 정의예요. 그럼 결국 행정법은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이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행정법은 크게 3파트, 조직을 규율하는 경우, 작용을 규율하는 게 있고, 구제를 규율하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있죠. 국가를 우리는 보통 행정주체라고 부릅니다. 행정주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쪽을 행정객체라고 부릅니다. 행정객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는 법인이거든요. 공법인이죠. 자, 주체, 객체는 모두 기본이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우리는 결국 권리 의무를 놓고 싸울 테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법학에서 사람만이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자연인하고 그 다음 법인으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인이고요. 자연인으로서 사람으로서 법에 의해서 권리도 갖고 의무도 갖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법은 한 사람한테 권리를, 한 사람한테 의무를 배분하죠. 그럼 그 두 사람 관계는 법률 관계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사람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가공된 인간이 있죠. 그게 이제 법인이죠. 법인. 뭐 각종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같은 경우.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걸어 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상상의 산물이라고. 그래서 이 법인은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법인을 위해 대신 움직여줄 팔, 다리가 필요하다고요. 그걸 우리는 보통 기관이라고 불러요. 기관. 그래서 특히 국가나 지자체에 있는 기관을 행정기관이라고 부른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각부 장관, 세무서장, 경찰서장 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행정기관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이 행정기관이 움직이면 곧 국가가 움직인 것처럼, 즉 그자들이 한 행위의 법적 효과는 국가한테 귀속이 되도록 그렇게 메커니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게 조직이라는 건 이거예요. 이 법인인 행정 주체인 국가도 이제 인이니까 권리도 갖고 의무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움직여줄 팔, 다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안에 다양한 행정 기관들이 있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을 비롯한 숱한 행정기관들이 있거든요. 자, 이 행정기관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이 친구들은 권리 의무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이 친구들은 권한을 갖게 돼요. 권한. 즉 세무서장은 세금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배분받고 있는 거고, 국방부 장관은 국방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배분받습니다. 그럼 그 권한을 배분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그 다음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리고 이런 권한은 어떤 행정기관한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을 조직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직법은 이 부분, 이 안을 컨트롤하는 것이 조직법이에요. 이걸 행정조직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행정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 그사를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홍길동 하면 대통령은 행정기관이 되는 거고요. 홍길동은 그건 자연인으로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권리도 갖고 의무도 갖고 책임도 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법적인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 하면 기관이 한 거고 국가가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행정조직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 정부조직법이라고. 정부조직법. 혹은 또 그다음 또 하나 조직법의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법이라고. 그래서 이 조직법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권한 배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어디 갔죠? 여기 주내 절용되어 있잖아요. 이 주체 부분이 뭐냐면 이게 권한 부분, 권한. 즉 권한이 없는 자가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이건 주체에 있어서의 위법 혹은 주체의 하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조직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조직된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 숱한 행정작용을 하게 된다고. 자, 이 행정작용은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학자분들이 학문적 시각에서 이걸 분류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행정작용에 보면, 들어가서 다 배울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행정입법이 있고요. 행정입법. 원래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이미 헌법에서도 공부를 좀 하셨잖아요. 그죠? 예,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행정부도 법을 만들죠. 그것도 하나의 법률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입법은 법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도 하나의 행정작용이라는 점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작용의 대명사가 뭐냐면 행정행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행위. 이건 이제 보통 VA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전통적인 행정작용이에요. 즉 국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활용한 수단이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인데 이제 오늘날은 이 두 개 이외에 새로운 유행들이 나와요. 기타 행위 형식 이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단계적 행정작용, 단계적 작용. 단계적 작용에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학약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고 학약. 그 다음
그 사전결정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 가행정행위 이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뭘 배우시느냐 하면 행정계획도 배우시고요. 행정계획. 그 다음 공법상 계약도 배우고, 자, 그 다음 또 뭐냐면 사실행위 이런 것도 배웁니다. 사실행위. 뭐 사실행위 안에서도 또 중요한 여러분들 행정지도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될 텐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작용이에요. 여러분 행정법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푸실 때, 특히 사례 문제 푸실 때 설문에 주어진 행정작용이 소속이 어딘지 밝혀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소속이 어딘지 못 밝히면 그 다음 문제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작용에 보통 법적 성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법적 성질 이래가지고 이 강학상 소속을 밝혀야 돼요. 강학상 소속을 밝히고, 그 다음 기속인지, 그 다음 재량인지, 이걸 이제 밝혀내는 게 급수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작용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법을 행정작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규율하는 거, 이걸 규율하는 걸 행정작용법. 여러분이 보통 앞으로 접하게 될 행정법은 거의 다 행정작용법이에요. 그래서 뭐 도로교통법이든 세법이든, 뭐 도로교통법은 여러분 음주운전했을 때 운전면허 취소할 때 그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하게 되고, 세금 부과할 때는 세법에 따라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행정작용을 할 때 적용되는 행정법이 바로 행정작용법이에요. 보통 행정법은 거의 행정작용법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작용이 쭉 기다리는데요. 이 행정작용을 잘 보세요. 행정작용이 이 법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그 조직법도 지키고 작용법도 지켜가지고 행정작용을 하면, 그게 딴 뭘 하면 행정의 법률 적합성에 맞춰서 행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이제 적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반대가 되게 되면 준의 절용 시각에서 하나라도 예선 탈락이 돼가지고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그건 위법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보통 이게 하자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 자, 적법하다면요, 법은요, 법대로 하면 법은 한 사람한테 권리를 한 사람한테 의무를 부여한다고. 적법이 되게 되면 이건 이제 유효가 돼요. 적법이 되면 원래 유효가 돼요. 유효. 효력이 있는 거죠. 즉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고, 위법이면 원래 효력이 없는 무효가 돼요. 그런데 행정법에서는요, 이 위법을 두 개로 쪼개요. 하자를 쪼개가지고 취소 사유, 그 다음 무효 사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원래 위법이면 무효가 되는 게 맞는데 행정법에서는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로 위법을 나누어 가지고요, 취소 사유일 때는 잠정적이나마 잠정적 유효를 인정해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를 나중에 배웁니다만 이게 공정력이라는 걸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무효 사유라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냥 무효가 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적법이라면 이제 유효하니까 국민 A는 따라야 돼요. A는 따라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이걸 안 따를 경우에 따르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개입되는 게 있다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보면 여러분들 크게 나누어 가지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행정강제와 행정상 제재 이렇게 나누는데 자세히 나중에 배우고, 대표적인 보면 뭐 대집행부터 이런 걸 쭉 배웁니다. 대집행, 뭐 이행강제금, 그 다음 뭐 적시강제 등등등 이런 걸 이제 쭉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있죠. 이것도 하나의 행정작용이에요. 행정작용. 이것도 행정작용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행정작용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이거 공익 실현하려고 국가한테 힘을 실어줍니다. 공익 실현을 위해서 국가에게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위법하잖아요. 위법하면 A는 의무 자체가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저 법에 반해가지고 국민의 권익을 침범하죠. A, 권익 침해할 경우. 침해하면 이때는 A 보호 쪽으로 가야 됩니다. A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법이 또 나오게 되죠. 그게 행정구제법이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 행정구제법은요, 이건 크게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크게 행정구제법은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으로 나누셔야 돼요. 이거 이쪽으로 뺄게요. 이 행정구제는요, 좀 이렇게 돼요. 그림을 잠시 한번 그려보면, 만약에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A가 보기에 이 세금 부과가 법치 행정에 반한다 싶으면 A 입장에서 근원적인 구제 방법은 세금이 없는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이 자체를 아예 없애주세요. 이걸 보통 존속보장이라고 불러요. 존속보장. 돈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작용 자체, 즉 법치에 반하는 작용 자체를 제거해달라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행정쟁송이라고. 그래서 이 행정쟁송은 두 개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 행정소송이 있다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 행정심판에는 여러분 행정부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가 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행정부 스스로가 법원에 하는 것처럼 재판해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행정심판이에요. 이 행정심판에는 이 세금 부과가 아까 취소 사유도 있고 이 법이 무효 사유도 있잖아요. 그럼 취소 사유라면 그걸 취소해달라는 취소 심판으로 가게 되고요. 무효 사유라면 무효 확인 심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A가 오히려 세금 부과가 아니라 뭐 허가, 자기한테 좋은 거죠. 허가 같은 거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행정청이 안 해줄 경우, 그때 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의무이행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행정소송은요, 행정소송은 다양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이건 다 항고예요. 항고심판이에요. 이 항고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처분. 그래서 행정법 공부할 때 처분인가 아닌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처분일 때 구제 방법이 이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항고는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거구나. 이렇게만 지금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행정소송은 이런 항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행정소송은 항고소송도 있고요. 항고소송도 있고 처분이 아닌 걸 다투는 게 이제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고소송은요, 비슷해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의무이행 심판이지만 여기는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없고요. 그 자리에 나머지는 같아요. 요것만 다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부작위법, 위법, 확인소송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같아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까지는 똑같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거고 처분이 아닌 거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행정구제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게 존속보장이고, 그럼 행정구제에는 이렇게 존속보장인 행정쟁송이 있는 거 하면 이 세금으로 초래된 피해에 대해서 돈으로 보전해 주는 게 있어요. 돈. 잘못된 세금 때문에 A가 뭐 피해 본 게 있다. 그럼 그 피해에 대해서 돈으로 보전하는 거예요. 돈으로. 이걸 우리는 보통 가치보장이라고 불러요. 가치보장. 그래서 이 가치보장은 크게 두 개가 있다고요. 국가배상하고 그 다음 손실보상. 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국가배상은 이 세금 부과가 위법으로 인해서 피해 입었을 때 돈으로 보전하는 거고요. 손실보상은 적법이 만약 적법인데 피해 입었을 때도 돈으로 보전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손실보상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행정법의 전체 꼬라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계속 강조하지만 헌법이 됐든 행정법이 됐든요, 이건 하나의 체계예요. 그래서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는 거예요. 뭘 놓고 싸운다고? 법치를 놓고. 법치가 없던 시대에 때는 공법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치를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게 되는데,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 숱한 행정작용을 하는데, 이제 행정법적으로만 넘어온 겁니다. 행정작용을 할 때 법치 행정을 지키면서 행정작용을 하라. 그걸 했냐 안 했냐를 놓고 싸우는 게 행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치 행정은 결국 행정은 법에 적합하게끔 하고, 만약에 법에 적합하지 않게 행정했었을 때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주도록 돼 있을 때 그게 온전한 법치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따랐다. 그렇다면 국민은 국가 간 행정작용이 법치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해서 다투게 될 거라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 그 다투는 것의 가장 대명사격이 취소소송이고, 행정법은 이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해서 각을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으로 갔었을 때 크게는 소송 요건과 이게 본안에 이 두 개가 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소송 요건은 총 8가지, 여기다 플러스 4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총 8가지인데 기본적인 분류 체계는 대상 적격, 원고 적격, 소이익 제소 기원. 헌법할 때 다 다툰 거예요.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본안은 이 행정작용이 법치에 반하는가 안 반하는가, 그걸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고요. 반하는지 안 반하는지는 4가지 각도, 주내 절연 각도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이제 법률 우위하고 법률 유보, 이 2개를 축으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치할 때 이 법은 뭘까? 그 법의 총체를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크게 성문의 형태와 불문의 형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성문은 여러분 시험에서는 법전하고 그다음 참조 조문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문법원에서는 이건 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재량 분야에서 이 재량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판단할 때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지금은 이게 행정기본법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비례, 신뢰, 평등, 자기, 이거는 이제 아직 들어와 있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고, 이걸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행정법은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이 3파트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법, 작용법, 여기 보시면 구제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뭐 하나 빠져 있지만, 이제 국가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국민 쪽에서 이쪽으로 쳐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것도 있고요.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뭐 행정개입 청구권, 개입, 뭐 청구권이 이런 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정보공개 이런 것도 봅니다. 정보공개 그것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국가가 행정작용하기 전에 국가는 행정주체라고 그러고 국민은 행정객체라고 부르는데, 이 행정주체를 인 국가는 법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못 움직이고요. 대신 움직여줄 팔, 다리가 필요한데 그걸 행정기관이고요.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 친구들은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없고 권한만 갖게 된다. 그래서 이 국가 안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법을 행정조직법이라고 부르고, 행정조직법의 핵심은 권한이라는 점. 그래서 조직법으로부터 권한 부여받지 않은 그런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그건 주체에 관한 하자로서 이 법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국가가 이제 공익 달성을 위해서 숱한 행정작용을 하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 숱한 행정작용은 학자분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실제 사례 문제 푸실 때는요, 이 행정작용이 이 중에 어디에 소속하는지를 밝혀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기속인지 재량행인지 그것도 밝히는 것도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익혀두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행정작용이 이제 법치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적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법 혹은 하자가 있는 것이고, 적법하면 이제 효력이 있어요. 그럼 국민은 따라야 될 의무가 있고, 만약 안 따르면
공익 실현을 위해서 몽둥이를 국가한테 쥐어준다고. 그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반면에 이제 위법하다, 즉 법치에 반했다면 국민은 따를 필요가 없는데 국가가 국민을 침범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게 행정구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구제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 뭐냐면 이게 행정심판법. 아까 이 행정심판이 있죠. 행정심판법이 있고, 그 다음 행정소송법. 이게 가장 대표적인 법이고, 그 다음 아까 이제 국가배상을 규율하기 위한 건 국가배상법.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행정구제법과 관련된 법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쪽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A 보호는 사익 부분이 되는 거고, 이건 공익이잖아요. 그럼 결국 공익과 사익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공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헌법에서도 결국 잘 됐냐 못 됐냐 판단할 때 가행금지 들어가잖아요. 그게 비례의 원칙이고요. 그게 공익과 사익을 균형을 제대로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를 싸우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보세요. 행정법은 국가가 법대로 했으면 국가한테 힘을 실어줘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법을 위반해서 행정작용하게 되면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사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행정법은 저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라고. 그럼 국가는 열심히 내가 한 행정작용은 법치에 합치하면서 온 것이니까 왜 말이 많냐 이렇게 주장할 거고 소송에서. 반면에 국민 쪽에서는 아니 법치에 반해서 행정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제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시험에서의 논점은 소송 요건을 물을 수도 있고 본안, 즉 이 행정작용이 법치에 반했는지 반하지 않는지를 묻는 문제, 크게 두 개로 준비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헌법도 똑같잖아요. 헌법도 결국 국가가 기본적으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법치 원리, 법치국가 원리에 합치했냐 아니냐 그걸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법치국가 원리에 반해서 여러분의 기본권을 제한하면 그건 기본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구제를 받겠죠. 그게 바로 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장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국가 작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법원 가서 구제받아요. 그게 행정법이에요. 거기서 구제 안 되는 것은 나머지 다 끌어모아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서 구제받으라. 그래서 보통 헌법재판소 갈 때 소송 요건에 보충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감 잡으셨죠? 그걸 털로 해서 행정법 공부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책으로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목차를 잠시 한번 볼게요. 목차 속에 보면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목차에 보면 제1편이 행정법 통론이죠. 그 1편은 2편, 3편, 4편, 5편, 6편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살짝 배우게 될 거예요. 그 1편에 보시면 제1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행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행정이 뭔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제2장이 뭐예요? 이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뭐예요? 행정법이잖아요. 그래서 행정법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 이제 행정법의 지배를 받게 되면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제3장 행정상 법률 관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기초공사고, 이제 본격적인 것은 2편부터 들어갑니다. 그 2편 제목이 뭐죠? 행정작용법이. 이거잖아요. 이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숱한 작용들이 뭐가 있고 이것들을 규율하고자 하는 법이 행정작용법이라고. 그럼 전통적으로 행정작용은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이게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제1장 제목이 뭐죠? 행정입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장 제목이 뭐예요? 행정행위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뭐예요? 그 밖에 행정의 주의행위, 기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3편은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3편에 보시면 이거 있죠. 정보 공개하고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 이건 앞에서 배우는 거고, 이게 또 뭐냐면 국가가 행정작용할 때 덥석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밟아서 합니다. 그게 행정 절차라고. 그래서 이 행정 절차하고 여기에 있는 정보 공개 있죠. 이 두 개로 전체적으로 이건 행정작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는 행정작용법에서 같이 배워요. 배우는데 별도로
편을 잡아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하고 정보 공개. 행정 절차를 규율하는 일반법이 뭐죠?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정보 공개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일반법이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럼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제4편이 뭐예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이것도 하나의 행정작용법이에요. 행정작용법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적법하면 국민은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를 때 공익 실현을 위해서 국가한테 몽둥이를 쥐어준 거예요. 그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 제5편 제목이 뭐예요? 행정구제법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이죠. 요렇게 흘러갔었을 때 이제 국민 보호 때문에 필요한 법이 행정구제법이고, 이 행정구제법은 크게 가치 보장하고 그 다음 존속 보장 두 개로 나뉜다고 그랬죠. 그 가치 보장이 국가 배상하고 손실 보상. 국가 배상을 보통 행정상 손해배상 이렇게도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그 제5편 행정구제법에 보시면 제2장이 행정상 손해배상 돼 있죠. 손해배상은 이제 이 행정작용이 위법이고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초래된 피해를 돈으로 보전해 주는 거. 그게 행정상 손해배상입니다. 반면에 적법하지만 피해를 입었을 때도, 적법이면 원래 책임을 안 지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도 공법에서는 그에 대해서 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도로 확장을 위해서 A 소유의 땅을 수용법에 근거해서 수용했어요. 그럼 법에 따라 수용했으니 적법이지만 눈 떠보니까 자기 땅이 없어졌죠. 그에 대해서 보통 보상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손실보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제5장이 이제 행정심판이 있죠. 그죠? 행정심판. 그리고 제6장이 행정소송. 거기까지 보통 행정법 총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제 행정법 강론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요. 행정조직법. 요 국가안을 해부하는 거죠. 그게 행정조직법이에요. 그래서 그 제6편에 보면 행정조직법 해가지고 조직법 통칙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지방자치법도 행정조직법 안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요 기관을 구성하는 자를 공무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무원을 규율하는 법이 공무원법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이 행정조직법 통칙, 제2장이 지방자치법, 제3장이 공무원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편은 뭐냐면, 이건 이제 총론에서 배우는 보편적인 일반적 행정작용이고 분야별로 특수작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행정작용을 일반적인 행정작용, 이건 총론에서 배우는 거고, 이제 강론에서 배우는 것이 특별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작용을 분야별로 쭉 쪼개가지고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찰, 급부, 공용, 지역, 환경, 재무 이렇게 나온다고. 거기 보면 제5장에 환경행정법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 과목에 환경법을 배우게 되잖아요.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신 분들. 제가 지금 헌법하고 행정법, 환경법 이 세 개를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의 과목이라니까요. 그래서 헌법, 행정법, 환경법은 하나의 공법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요. 한 큐에 끝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엄청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분리해서 공부하지 않도록 하시라고. 특히나 헌법과 행정법은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공부하셔야 되지 분리해서 하지 않도록. 똑같은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둘 다 어차피 국가작용을 놓고 법칙 갖고 싸우는 거고, 그 법칙에 어긋나서 국가작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면 구제해 주는데, 그 구제는 1차적으로 법원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행정법이에요. 그게 안 되면 2차적으로 어디로 오는 거죠? 헌법재판소로. 그게 헌법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행정법의 전체 꼬라지를 여러분 간단히 살펴보게 된 거예요. 자, 이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공부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1편 행정법 통론, 2편부터 쭉 진행될 내용들의 기초공사를 1편 통론에서 배우게 돼요. 그 첫 번째 목차가 제1장 행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페이지 잠시 펴두시고 제1장 행정부터 잠시 쉬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